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게 진실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도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신문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스를 골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 선거법 기소 의견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본 내용은 그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그 무기는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일 날 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분당경찰서 앞에서 그 공정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경찰 수사의 행태를 두고 혹시 뭐 청와대나 여권 내 어떤 인사가 그 뒷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당경찰서장이 과거 그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이 나왔고 또 같은 시기에 전해철 의원이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으로 일을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의 그 친분 관계 그런 게 혹시 작용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편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좀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전해철 의원이나 청와대 인사가 이재명 지사를 넘어뜨리려고 뭐 그런 공작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떨어뜨린다면 그와 관련된 그 비난이 고스란히 그 문재인 정권과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런 정치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정말 그 정치권에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실세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이재명 지사를 그 공직선거법에 따른 그 고소고발건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고 또 위험이 높은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물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바른미래당 등 이렇게 보수 야당을 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런 힘을 사용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뭐 국정원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재명 도지사를 날려버린다고 해도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할 걸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야당들은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으로 본다면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입법부인 국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뭐 사법부, 검찰, 경찰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재명 도지사를 굳이 날려버릴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 이재명의 성장을 바라지 않을까? 또 이재명이 성장을 해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기관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기관은 선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작년 2017년도 그 대선이 한창 이제 벌어질 즈음에 이재명 그 대권 주자죠. 대권 주자를 엄청나게 그 미워하는 듯한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의원 선거, 그 모든 선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죠. 물론 이런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관위가 나서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 그 공직선거 후보자라든지 당선자는 뭐 거의 꼼짝없이 당하게 마련입니다. 작년 3월 13일 날 조선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였는데, 그때 이제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한창 경선이 진행될 무렵입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직급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거의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그 실무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자가 한 대선 주자, 여기서 대선 주자란 이재명을 말합니다. 한 대선 주자는 지난 대선 때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자 그 김대년 사무총장의 답변이, 개표 현장에 정당이나 민간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너무 터무니없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질문자가 컴퓨터 개표 부정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자 답변이, 투표한 용지에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컴퓨터 기계는 분류하지 못한다. 이런 투표 용지들은 사람들이 집계하게 된다. 사람이 분류할 경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의 시간 세팅을 원점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표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갖고 개표 부정이라고 한다. 이런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답변은 뭐 선관위가 그동안 일관되게 하던 답변 모습입니다. 이런 김대년 사무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한 그 대권 주자이죠. 이재명 그 당시에 뭐 대권 주자가 그런 개표 부정에 관련된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뭐 터무니없다, 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대권 주자의 발언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프레스의 그 기사를 써주시기도 하는 정병진 기자가 사무총장의 이런 발언이 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결과는 물론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은 선거의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선관위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는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그 박근혜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 선관위는 그 이재명의 주요 그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 박근혜가 탄생했다는 그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차례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 2013년 1월 4일 날 시민들 한 6천 명이 그 대법원에 제기했던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지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그 대통령 선거와 무효소송과 관련된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도 대법원은 박근혜가 탄핵돼서 뭐 파면될 때까지 대법원 선거무효소송을 뭐 기일조차 잡지 않고 그냥 뭉갰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꾸준하게 지적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발언 때문에 아마 그 선관위에서 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7일인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1월 7일 날 이재명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썼습니다. 제목을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 관련한 기사는 뭐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뭐 선관위로서는 도저히 그냥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 즉시 그 선관위의 입장을 그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입장 보도자료를 내자 그 보도자료를 또 100개 쓴 언론들이, 온 언론들이 다 100개 썼죠. 그래가지고 막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그때 당시에 발행됐습니다. 곧 대권에 도전하게 되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그 면박을 주는 반박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언론을 타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번지게 됐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입장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어떠한 부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이제 줄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무효를 분류하는 단순한 보조기구로서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는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기기와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투표지 분류기의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정당과 제2정당에 할당하는 등 프로그램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표 부정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개표 부정 의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썼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개표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된 동일한 개표 절차를 거친 당선인이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을 말합니다. 당선인이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번 위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면 조지는 수가 있다, 그런 경고처럼 저는 보입니다. 사실 선관위가 관리하는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관위에 꼼짝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 후보 등록 절차부터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선관위한테 그 뒷덜미가 늘 잡혀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표 절차를 보더라도 절차 사무편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있고,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 법률 조항도 수백 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그 책자, 정리해놓은 책자는 수천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 조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관위한테 찍혔다 그러면 어쩌면 공직선거를
나가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참 피곤한 그런 일정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를 이런 선관위가 나서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된 소송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또 이재명 도지사가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법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복잡하고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 판단이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선거법에 대한 적용을 두고 일선 뭐 지역 경찰서에 불과한 분당 경찰서가 그런 또 수사관들이 그런 선거법에 관련된 조항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적용을 검토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런 선거법과 관련된 그 사건을 검사가 지휘하는 데에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법 위반으로 대한 그 처벌에 대해서는 적용 법률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인 선관위의 그 협조를 얻어야지만 사실은 경찰도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의 경우처럼 뭐 이재명 도지사에게 그 적용됐던 혐의가 7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 3가지 건에 대해서는 뭐 기소 의견을 내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제기했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증거 불충분해서 그다음에 불기소 의견을 낸다, 뭐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과연 경찰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면서 선관위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경찰이 뭐 다 그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그 식견을 갖고 있어서 경찰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확인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의견 조율이 꼭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양방이 다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걸었는데, 이재명 도지사 측의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그 무시하는, 뭐 착각으로 뭐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것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와 이재명 도지사의 관계는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선관위는 아마도 이재명 도지사가 쭉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것을 정말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선관위가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반대하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난 그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선관위가 매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자개표 장치, 일명 뭐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 거의 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뭐 길을 쓰고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뭐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자개표 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사람이 그 투표한 곳에서 일일이 그 사람이 손으로 손으로 개표하자. 이게 수개표라고 하는데요. 수개표하자. 이런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률 개정을 시도했던 국회의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뭐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정치권에서 배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강동원 국회의원, 남원 순창 지역구였었는데요. 국회의원은 2014년 12월 29일 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이렇게 하자는 그 입법 발의를 합니다. 그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냅니다. 그리고
그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2017년 1월 16일 날 뭐 역시 같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그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의견 댓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한다는 그렇게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반대한다는 그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뭐 수천 수만 건이 붙습니다. 이건 뭐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의안 정보 시스템에 그런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뭐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갑자기 뭐 투표소 수개표에 대한 그렇게 그냥 반대 여론이 막 수천 수만 건이 달릴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사안일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분명히 공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투표소 수개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선관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관위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반대한다는 그런 댓글이 뭐 무더기로 달리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게시물이 올라오면 살펴봐도 뭐 찬반 그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많아야 뭐 몇십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지 이렇게 뭐 수천 수만 건이 거의 같은 기간 한 10일 정도인가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공개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수천 수만 건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반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소 수개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눈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정말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냥 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뭐 선거 때마다 그 길을 쓰고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그 전자투개표기죠. 그거를 그 DR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관위가 관여한 A웹이라고 하는 국제 뭐 선거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데 그것도 다 선관위가 다 돈을 내서 운영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어쨌든 DR 콩고에 우리나라 그 전자 투개표기를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DR 콩고에서 금년 12월 달에 치르는 대선에서 그 우리나라 전자 투개표기를 사용해서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DR 콩고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뭐 사상자가 날 정도로 이렇게 반대가 심합니다. 부정선거에 그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그 전자투개표기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 국내 스카이데일리가 기사를 썼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뭐 밑에다가 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남의 나라에서 지금 막 그 선거를 치르면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전자투표기는 부정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그 미르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하필 또 성남시에 있어요. 이 미르 시스템즈가 수출하는 전자투표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전자투표기 그 수출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그 선거 시스템을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전자식으로 전자투개표 장치를 활용하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그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합니다. 그 이재명 도지사는 거기에 대한 뭔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전자개표 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그 개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꾸준하게 냅니다. 만일 그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둘까요? 전자개표 장치를 사용하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그대로 둘까요? 내 생각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런 전자개표기로 그 개표하는 공직선거 시스템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손으로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게 그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의 의혹도 없애고 또 시간 절약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런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투표소에서 바로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개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꿀 거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와 그 개표 방식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점은 이프레스가 그동안 꾸준하게 기사를 썼고 또 오마이뉴스에도 제가 관련해서 거의 100건 가까이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선거와 관련돼서 꾸준하게 2012년도 그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어쨌든 분당경찰서가 공직선거법 관련한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3건의 그 기소 의견을 냈고 이재명 도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그런 의견을 낼 때까지는 경찰 스스로 이렇게 판단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선관위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세력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한번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그 이프레스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